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연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현실 공포와 또 귀신을 목격했던 그런 무서운 공포가 섞여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연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필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적인 공포와 그리고 또 귀신이라는 미스테리한 존재에 관련된 그런 목격담이 섞여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네네. 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 기릿! 제가 지금은 서울이 아닌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 살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의외의 인물한테 스토킹 아닌 스토킹을 당한 이야기예요. 오, 지금은 스토킹법이 개정이 돼서 뭐 처벌이 가능하다지만 그때는 아니었겠죠? 네네네. 어허,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게 스토킹인지 제가 얘기를 해도 인지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랑 신혼집을 처음에는 서울의 어느 동네 빌라 2층에다가 얻었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섭기도 하고 또 제가 그때 임신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상의 끝에 대출을 좀 많이 끼고 작은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복도식 아파트인데 6층이라서 층수도 괜찮고 복도식인 거를 빼면은 작지만 꽤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주변에 마트도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가깝고요. 그리고 역도 그렇게 멀지 않아가지고 큰 고민 없이 그 집에 딱 꽂혀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에 살면서 큰애랑 둘째 출산도 하고 육아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 어린이집에 같이 보냈어요, 둘을. 근데 둘째는 그때 아직 되게 애기였는데 제가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그때 대출도 많이 끼고 아파트를 샀고 금전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둘째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좀 다녔어요.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난 시간이었어요. 근데 현관에서 신발장 정리를 한다고 신발을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에 신발도 가지런하게 놓고 대대적으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나거든요. 엄청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천천히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소리가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자박 이렇게 걷는 소리 아시죠? 그런 소리가 아주 천천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쎄한 기분이 혼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문 밖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자박 이렇게 나다가 멈추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 그 자리에 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멈춘 위치가 저희 집 바로 현관문 앞인 거예요. 그 당시 문에 사람이 오면 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잖아요, 옛날 아파트에는. 근데 저희 집은 그 구멍을 막았어요. 왜냐하면은 전에 살던 빌라에도 도둑도 들었고 그래서 그 안에 거를 바깥에 사람들도 이렇게 불이 켜져 있거나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 밑에 우유구멍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막아버렸어요. 바깥의 상황이 궁금한데 밖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기척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를 내면서 슬리퍼 신는 소리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현관 바로 밖에서 타타타타닥 하면서 저희 집 앞에서 계단 쪽 있죠. 그 비상구 계단으로 막 뛰어 내려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얼어붙어가지고. 뭔 짓을 한 거지 그 앞에서? 그래가지고 베란다 쪽으로 가봤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문 쪽으로 나가면 저희 집에서 보이거든요. 거기로 나가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딱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도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말고도 뒤로 돌아서 후문 쪽으로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후문 쪽은 저희 자리에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건은 되게 큰 소름을 남기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언제부터였는지 저희는 아이들 유치원 버스를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 버스를.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9시 조금 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관문을 9시 한 10분쯤 열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저 아파트 제일 구석에 제일 끝쪽에 있는 집의 문이 탕 같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현관문을 열면 거기 사시는 50대 후반의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과자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러면서 저희 애들한테 주시면서 아이고 예쁘다 하시고는 던지다시피 하시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던져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냥 애들이 예뻐서 표현을 저렇게 하시나?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에도 저희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니까 복도 제일 끝집에서 또 문이 바로 열리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러면서 아저씨가 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초코과자 있죠. 그거를 2개를 또 갖고 오시더니 애들한테 또 지어주시고는 급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그 주에 한 4번을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러고는 그 다음 주에도 한 3번인가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남편 보고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남편도 일찍 출근을 하거나 막 그러니까 저 혼자 약간 이렇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예. 이게 보니까 네. 막 잘못한 네. 것도 아니고 계속 의심만 가는 네, 상황. 하루는 그분이 애들한테 과자를 딱 주시면서 가시는데 저를 그냥 힐끗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눈빛이 그냥 되게 기분이 나쁜 눈빛 있죠. 그리고 저는 사람을 바로 이렇게 쳐다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제 눈을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쁜데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너무 저도 기분이 나쁘고 그 과자도 받기 싫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가기도 싫고 그 시간에.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그 확신을 하고 저분이 우리가 현관문을 열면은 무조건 그냥 문을 여시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희가 맨날 나가는 시간이 아니고 조금 이른 시간에 제가 그냥 애들 없이 문을 그냥 벌컥 열었어요. 네. 한 10분 전에. 근데 제가 문을 열고 한 5초 뒤에 저쪽 끝집에서 활활딱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도 끝집에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문을 쾅 닫았어요. 근데 똑같이 닫히는 거예요, 문이. 한 5초 뒤에. 근데 그런 실험을 하고 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애들도 저 아저씨하고는 좀 안 맞닥뜨리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동물적인 감각으로 저 사람하고 계속 이렇게 마주치면 위험한 일이 언젠가는 생기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 열기 실험을 한 날, 그날 다음부터 저희가 현관문을 열 때 그분이 있으면은 무조건 안 나가는 걸로 했어요. 네. 근데 신기하게 그 실험을 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느꼈겠죠. 뭔가 네. 눈치를 챘구나. 약간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좀 편안한 날들이 계속 되던 중에 한 날은 저희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도 끝 그 아저씨 집 앞에 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에요. 그 복도 끝 집에 그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타시려고 누르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를. 예? 근데 되게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술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가 저희 애들을 타지 마라고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데 저희 둘째가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확 타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은 아저씨를 보면 인사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저는 그냥 머리만 끄덕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그날이었어요. 저는 애들을 버스를 태우고 마트를 바로 갔어요. 근데 마트를 갔는데 그 아저씨가 바로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분이 뭐 과자랑 뭐 술이랑 이런 거를 고르고 계시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내고 나는 그냥 고르고 천천히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보냈어요. 계산을 하시고 나가는 거를 확인을 하고 저도 물건을 골라서 천천히 마트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문 저쪽 너머에 정문 안쪽으로 그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정문에서. 아니 혼자가 아닌가? 운신술이야 뭐야 이게? 그러니까 엄청 부지런하세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제 옆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면서 이제 집에 가시나 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예. 소름이 진짜 막 확 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아저씨 진짜 이상하다, 사이코다 약간 느낌이 진짜 안 좋다, 조심하자. 예. 이러면서 또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아저씨가 또 자전거를 타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신기하게 또 과자를 그 주머니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 그 아저씨 진짜 우리 애들한테 접근 못하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네. 이제 아저씨가 자전거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꺼내시는데 아저씨 죄송한데 과자 주지 마세요. 좀 싫어요. 이렇게 싸늘하게 좀 말을 했어요. 이러면서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그냥. 그리고 산책을 끝내고 오는데 진짜 또 소름이 돋는 게 저 앞에 자전거 탄 아저씨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그 코스를 아시니까 진짜 이게 뭘까, 그런 찝찝함에 하루하루를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예. 완전 소름 돋는 일이 또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바닥 쪽에 열선 같은 거 뭐 그런 게 뭔가 다 고장이 나서 바닥 공사 같은 거를 한 날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 현관 쪽에 문을 열고 막 작업을 하잖아요, 그 인부분들이. 저는 문을 연 현관 앞에 이렇게 서서 방 쪽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작업을 다 하시는 걸 제가 봐야 되니까.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인기척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희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 그 복도 끝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제가 당황하고 있는 그 틈에 여기 있는 구조가 이렇구나 막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방 구석구석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라고 이랬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라고 진짜 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린 엄마고 이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미숙했던 것 같아요, 대처가. 그 아저씨가 그냥 그러고 나서 그 인부분들하고 그래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러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전화로 아니 정말 황당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아저씨 이거 무단 침입 아니냐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완전히 저는 흥분해서 전화를 했는데 남편도 좀 화가 나서, 근데 남편이 약간 유치한 면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 집에 들어갈래 막 이러는 거예요. 눈에는 이에는 이. 네, 저한테 그래도 마음을 좀 안심을 시켜보자는 그런 건데, 그래가지고 또 집에 와서 얘기를 같이 하면서 남편이 근데 좀 이상하긴 이상하다, 그 아저씨 조심해라, 애들도 그냥 못 마주치게 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애매한 게 진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진짜 아는 경찰이 있으면 신고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찝찝하니까 그냥 계속. 이런 찝찝한 일이 일어나는데 확실한 그런 찝찝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다니면 계속 자전거를 타고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도 있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한참을 가듯이 안 보였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에 늦게 저는 이렇게 가족들을 다 재워놓고 TV를 보면서 밤늦게 생각도 정리하고, 그날 되게 좀 더운 날이었는데 식물들은 밤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더운 날에는. 네. 그래서 밤에 이렇게 베란다에 나가서 식물한테 물을 막 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다가 그냥 우연히 베란다 그 아래쪽 있죠, 화단 쪽을 그냥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보고 있다 보면은 눈이 어느 순간에 밝아지잖아요. 맞아요. 눈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담뱃불이 보이는 거예요. 담뱃불이. 6층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그러니까 6층에서 1층은 어떻게 보면 가까운 높이잖아요. 이게 담뱃불이 보이고 또 한참 뒤에 자전거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약간 밝아지면. 그런데 제가 어머 이렇게 놀래가지고 자세히 보려고 고개를 약간 이렇게 기울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그럴 분은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예.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좀 소름이 돋잖아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막 이렇게 또 자기도 움직였다는 게 좀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냥 심증은 좀 막 계속 가는. 이 정도면 이거는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랬는데 저희가 지방으로 이사를 오기 얼마 전에 또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저씨가 계속 잠잠하다가 어느 날은 저희 집 바로 위층에 비상구 계단 그 복도 있는 쪽에 있잖아요. 복도 쪽. 거기서 화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애랑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상벨이 막 미친 듯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미 그 소방관들이 와서 막 이렇게 그쪽으로 가셔서 불을 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누가 불을 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나중에 아줌마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거기서 담배 피다가 불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예. 저 누군지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예. 근데 어떤 분이 복도 끝집에 그분이 불을 냈다는 거예요. 담배를 피다가. 네. 근데 진짜 소름인 게 그 아저씨가 담배를 피다가 불을 냈다는 것도 소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자기 집에 복도 쪽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쪽에 와서 이렇게 담배를 피고 불을 냈다는 게 진짜 소름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저희가 얼마 뒤에 이사를 지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진짜 이사를 가야 돼서 진짜 급하게 집을 팔고 오히려 됐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를 더 이상 안 보게 되면서 이 일들이 그냥 뭐 끝이 나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아파트에서 더 오래 살았다면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소름이에요. 이야, 이거는 진짜로 네.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예. 그래가지고 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떨려요, 진짜. 심장 쫄린다고 해야 되나? 진짜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연필님께서 네. 그 당시 네. 생생했던 기억을 바로바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진짜 더 소름 돋게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너무 잘해주셨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또 소름 돋았던 게요. 그분 와이프가 계셨거든요. 근데 네. 너무너무 고상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와이프는.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곱게 생기시고 되게 고상하시고, 그래서 저희 애들 돌 때도 선물도 갖다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고상하고 예뻐서 기억이 나시는 분인데 남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결혼도 하셨던 거였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좀 어떻게 네. 생겼었어요? 그분이? 되게 평범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고상하세요. 그 남자분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빛이 좀 안 좋고 남이랑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시고 뭔가 그 기분 나쁜 눈빛이 있어요. 뭔가 뱀눈 같이. 네, 좀. 그러니까 눈빛이 탁하고 그걸 딱 느끼겠더라고요. 처음부터. 소름 돋네요. 진짜. 하여튼, 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네. 되는 게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그럴 거는 것 진짜 증거 잘 확보해가지고 지금 스토킹 법이 네. 개정이 됐으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기를 진짜 다시 한 번 네. 더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필님께서는 이거는 사람에 대한 공포지만 이분도 귀신까지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귀신 보셨나요? 제가 서울에 살 때 빌라랑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다 일어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기묘한 이야기들 예. 네, 해드릴게요.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거기가 1층도 2층도 아닌 약간 빌라 같은 데 있죠.
거기서 살았었는데 근데 거기가 되게 안쪽이 넓어요. 되게 넓게 빠졌다 그러잖아요. 방이 널찍널찍하고 거실도 되게 널찍널찍하고 이런 곳인데 수납 공간은 별로 없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집은 되게 넓은데 뭔가 이렇게 썰렁하게 좀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집에서 좋은 추억이 별로 좀 없어요. 거기서 제가 되게 특이한 가위도 많이 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에는 도둑이 들고 그래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거든요. 거기 빌라에서 살 때 신기하게 경험한 가위 눌림 현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가위를 거의 눌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집에서부터 가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한낮이었어요. 한낮.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남편 출근을 하고 집에서 제가 TV를 보다가 소파에 누워서 낮잠을 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다 보니까 몸이 좀 이렇게 약간 찌부러지긴 했겠죠? 이렇게 누워 자다가 갑자기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접어. 막 이렇게. 가수 아니겠지? 네. 아저씨는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제 옆에서 소리가 멈췄어요. 근데 한참을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섭잖아요. 어떤 소리가 계속 나다가 확 멈춰서 한참을 조용하니까 조용하다가 갑자기 짤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잠깐. 그 소리가 뭐냐면 동전 있죠. 동전을 유리병 속에 넣어서 약간 짤랑짤랑 이렇게 흔드는 소리 아시죠? 오, 알죠. 그 소리가 귀에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짤랑짤랑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른쪽 귀 쪽에서 갑자기 동전을 쫙 붓는 소리 있죠. 오. 막 들이붓는 소리. 예. 그게 쫙 하면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예. 안 멈추고. 근데 제가 약간 청력이 오른쪽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귀가 정말 터질 것처럼 쫙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진짜. 예. 그래갖고 이거를 멈추고 싶을 때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몸을 움직여가지고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게 제가 눌린 가위 중에 제일 특이하고 제일 무서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소리가 나는 가위를 경험을 했었거든요. 아, 모습을 네. 보신 건 아니었고. 네. 예. 모습을 본 건 아닌데 정말 무서웠어요. 소리가. 그래서 저는 소리로 오는 가위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가위 중에. 예. 제가 이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서 제가 임신을 하고 그 빌라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 아파트는 그 복도 끝 아저씨를 만난 그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복도 분위기가 그냥 으스스했어요. 그 아파트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도 기묘한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하루는 저희 큰애가 한 3-4살 때쯤 거실에서 걔랑 얘기를 한다고 거실 그 구석에서 저랑 아들이랑 둘 다 서 있었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슬리퍼를 이렇게 싹싹 끌면서 저희 옆으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소리가 너무 그냥 바로 옆에서 그냥 끄는 소리 있죠. 위층이나 아래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에 딱 굳었어요. 딱 굳어가지고 저희 애를 쳐다보면서 누구야 혹시 너도 들었니?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애가 아직 말을 되게 잘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엄마 슬리퍼 소리 들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도 들은 거예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니도 들었구나 막 이러면서 너무 소름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식은땀이 막 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애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집을 왔거든요. 근데 애들 뭐 양말이랑 이런 걸 신긴다고 애들 수납장이 있어요. 예. 수납장에 칸이 한 5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뭐 양말이랑 뭐 이렇게 옷을 입히면 한 2칸만 열면 되거든요. 서랍장. 근데 애들 데리고 이렇게 놀다가 마트에 잠깐 들렀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니까 약간 쎄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 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뭔가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옆을 봤더니 서랍장 칸이 5개가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서랍이 끝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봤어요. 근데
뭘 뒤진 흔적은 없어요. 다른 서랍장에.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제가 열어놓고 까먹었나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2칸만 열면 옷을 다 입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서랍장을 5칸이나 그것도 끝까지 다 빼놓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애들은 그 방에 가지도 않았어요. 저희 애들은. 예. 아직까지도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 사건도.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살다가 남편 일 때문에 다른 지방의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 아파트에서 와서도 기묘한 일들이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어릴 때였어요. 둘째가 유치원 때쯤 하루는 현관 앞에 신발장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르치면서 여자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쟤는 누구야?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고 왜 그래 장난하지 마 막 이랬는데 얘가 계속 어떤 꼬마 여자애를 봤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명안이 좀 트여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일이 있고 얼마 또 지났을 땐가 둘째가 또 엄마 무서운 일이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왜 하니까 그때 제가 집에 없었을 때였는데 네. 혼자 잠깐 있었는데 아빠 방에서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는 거예요. 제가 둘째 말을 조금 믿는 게 얘가 제가 볼 때는 좀 똘똘한 애고 사리 분별을 그래도 좀 잘 하는 애인데 그런 애가 저런 말을 할 때는 진짜 그런 소리를 들었나 보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또 몇 년이 또 지나서 남편이 안방에서 잠을 일찍 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위가 눌렸는지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면서 가위 눌리면 왜 그런 소리 내면서 막 깨려고 하잖아요. 예. 하는 소리를 막 미친 듯이 막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은땀을 막 미친 듯이 막 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겨우 깼어요. 깨고 나서도 한참을 정신을 막 못 차리고 있길래 어떤 꿈을 꿨길래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막 거리나 물어보니까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괜찮다 말해봐라 왜 그러는데 왜 무슨 꿈 꿨는데 막 안 좋은 꿈이가 막 이러니까 그제서야 한숨을 막 쉬면서 약간 썩소를 막 짓더니 제가 자기 위에 이렇게 가슴 위에 올라가지고 목을 미친 듯이 막 조르더라는 거예요. 연필님께서? 제가 네네네네 막 죽일 듯이 진짜 노려보면서 미칠 듯이 막 이렇게 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약간 소름도 끼치는데 또 한편으로는 평소에 와이프인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모습으로 꿈에 내가 나왔을까 하고 좀 약간 실망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 돌비 시들물을 듣다 보면은 이게 가족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둔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충분하죠. 예.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가족들의 모습이랑 그리고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걸 겪고 제가 얼마 뒤에 그런 현상을 겪었어요. 똑같이? 네. 아니요. 똑같진 않아요. 네. 그때는 반신욕을 하고 있었거든요. 반신욕을 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하잖아요. 제 방송이겠죠? 네. 네네네. 돌비 많이 듣죠. 많이 보죠. 네. 예, 그러셔야 돼요. 예. 네. 시간 2시간짜리 이런 거 있죠. 2시간, 3시간짜리 이런 거 막 보면서 반신욕을 오래 했거든요. 네. 근데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가족들이 출근도 하고 등교도 다 하고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오려면은 아직 한 1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되게 여유롭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둘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하고 이렇게 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갑자기. 그래서 아니 애가 올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일찍 왔나? 이러면서 제가 왔어 아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하는 거예요. 둘째 목소리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마저 빨리 몸을 헹구고 이렇게 닦고 나왔어요. 근데 문을 여니까 고요한 거예요. 오! 아무도 없어요, 집에. 너무 고요하고 아들 신고 갔던 신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근데 이 목소리가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도락 소리 있죠. 문 띠띠띠 하는 소리가 나야지 들어오잖아요. 비번 누르고.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 걔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한 일주일 갔어요. 진짜. 너무 그 무서운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경험한 일인데 정말 제일 미스테리한 일이었어요. 제가 소파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다가 TV 보다가 이렇게 소파에서 잠들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날도 소파에서 새벽까지 뭘 하다가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갑자기 진짜. 자다가 왜 갑자기 눈이 떠졌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눈이 딱 떠졌는데 그 TV장 있는 그 옆쪽이랑 베란다 나가는 그 창문 중간에 모서리가 있잖아요. 모서리 근데 있죠. 거기에 벽 모서리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저희 애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사람 같아서. 그냥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진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괴물 같은 거예요. 사람 같은 괴물. 그래서 약간 사람하고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은 팔이 되게 길고 그리고 발이 되게 커요. 그리고 머리에 뭔가가 있어요, 머리에. 제가 원래는 잘 때 약간 겁이 많아서 조그만 불이라도 켜고 자거든요. 예. 근데 그날은 내가 뭔 마음이었는지 그냥 불을 다 끄고 잤더라고요. 새벽 4시라도 되게 어둡잖아요. 그때 새벽 4시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눈을 딱 떴는데 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봤는데 4시더라고요. 이제 모서리를 봤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크고 덩치도 크고, 근데 미동이 1도 없어요. 자세히 이렇게 눈을 뜨고 봤어요. 제가 이렇게 겁은 많은데 되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너무 무섭지만 실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밝히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찢어진 반바지 청바지를 입었어요. 7부 약간 딱 붙는 스타일. 7부보다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위통은 뭘 안 입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근육질의 어떤 살 느낌이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실루엣이 그냥 남자 같은 거예요, 남자.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러면서 자세히 봤어요. 머리에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박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박스. 종이 박스 같은 박스를, 종이 박스 같은 거. 제가 또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위쪽에 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박스 왼쪽에. 예. 근데 그게 아이 같은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뭔가 실루엣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디테일하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피부 어떤 질감까지. 예.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의 질감까지. 그리고 박스 질감까지. 너무 디테일하고 이게 너무 사실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통 보면 제가 가위를 눌리면은 눈을 꼭 한번 감고 뜨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꼭 감았어요. 꼭 감고 한참 뒤에 떴어요. 근데 있는 거예요. 그대로? 네, 안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이게 가위가 아니었다고 제가 좀 확신을 하는 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 예. 아니더라고요, 가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얘가 막 미동도 안 하고 약간 머리를 숙인 채로 이렇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계속. 예. 근데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게 더 무서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쵸. 계속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안 없어지니까 제가 너무 무섭고 싫고 보여지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꺼져, 사라져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미친 듯이 꺼져! 사라져!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걔는 안 사라지고 그냥 가족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래서. 그래서 남편이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일이 있고 제가 애들이랑 가족들한테 이거는 귀신이다 이러니까 근데 남편은 자기가 좀 무서운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귀신이 어딨노 가위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그래 가위라고 하자 막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걔가 귀신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런 네네. 형태가 처음 들어보네요. 그냥 되게 기괴하고 이랬는데 박스 쓴 귀신 제가 검색도 해봤거든요. 아마 프라이머리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맞아요. 가수 걔밖에 프라이머. 네네네 맞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안 나와요. 박스 쓴 귀신. 그쵸. 프라이머리 그 가수분만 이렇게 떡하니 나오겠죠. 제가 이거 말고도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이야기도 있고 제가 또 살아오면서 겪은 소소하지만 약간 재밌는 이야기들 그거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짜 만반의 준비를 다 하셨네요, 이분. 이야. 그건 아니고 제가 돌비를 재밌게 보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그냥 조금 모아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겪은 이야기들. 예, 언젠간 한번 불태워본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 그래도 오늘 연필님이 진짜 많이 긴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소질이 분명히 있으시네요. 그냥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잘 하시네요. 이제 몰입도가 정말 또 높았어요. 진짜 상상도 잘 되고 진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도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야, 오늘 또 연필님께서 레전드 하나 쓰셨네요. 또 소름 돋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야기도 진짜 숨 막히게 들었고, 이 두 번째도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현실 공포였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그 아저씨의 편을 든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면 우연을 가장한 그런 계획적인 거가 분명해요. 왜냐면 우연이라는 게 그렇게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우연이거나 그냥 오지랖을 그렇게 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분명히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